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ACI 기반의 멀티센터 모니터링에 관한 토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위에 보이시다시피 특히 멀티사이트에 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각종 도구, 예를 들어서 NDI 같은 기능들도 오늘의 내용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의 Q&A 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부탁드리는 내용인데요. 세션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프로가 발표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저와 김성훈 상무도 패널리스트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간은 저희 발표자인 최근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CSS의 최건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번 시즌까지,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렸던 ACI 기반의 이제 멀티센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미 기본적인 이 ACI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 ACI 멀티센터 이 모니터링 할 때 지금 사용되는 뭐 방법이라든가 관련된 도구를 이제 알고 싶은 운영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로 멀티 센터 환경에서 이 엔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사이트의 이제 ACI 패브릭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중에 주로 사용되는 저희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혹은 예전에는 넥사스 인사이트라고 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멀티 센터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걸 NDR을 활용해서 또 고급적으로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이제 멀티 센터 모니터링에 앞서 가지고 먼저 일반적인 저희 ACI에 대한 좀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NDO와 그리고 NDR을 통한 이제 멀티 센터 환경의 모니터링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CI 기본 모니터링 계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저희 ACI 모니터링 ATX 세션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ACI에서는 이제 ACI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이제 한 군데라도 이슈가 생기면은 그거를 저희 운영자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헬스 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헬스 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 지금 사용 중인 ACI의 고장을 인지를 하고 또 이 폴트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폴트가 발생되면은 이제 헬스코어가 감소되니까 이 폴트에서 감소되는 점수는 또 운영자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또 임의로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ACI 패브릭에서 이제 링크가 폴트가 나면은 이제 그거는 무조건 보겠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10점 마이너스 또는 이제 20점 마이너스 해가지고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스로그도 그냥 옛날에는 이제 세비리티 7개 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희는 ACI에서는
이제 폴트와 그리고 이벤트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CI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이 실패가 되거나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트래픽이 흐르다가 이제 패키지 한두 개씩 빠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 운영자가 인지를 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폴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트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실수 로그는 이제 저희는 이벤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링크가 업이 되거나 이제 다운됐을 때 여기에서 이 링크에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폴트로 인지를 하겠죠. 하지만은 이게 서비스가 없으면은 이제 단순한 로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ACI에서는 이벤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 서비스에서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네트워크 이슈인지 그게 서버 이슈인지 다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 ACI에서 제공하는 이제 비저빌리티 앤 트러블슈팅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게 ACI 운영 중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CI에서 이제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헬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저희 헬스코어는 이제 드릴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릭으로 이제 폴트 메뉴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슈 원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이제 한 대 리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헬스코어는 제일 아래 보시면은 이제 73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클릭하시고 가보시면은 이제 레이어 1 피지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인터페이스 항목 점수가 0점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또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쇼 포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EPG에 연동되어 있는 사용되는 포트가 다운됐을 때 발생되는 이제 포트라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서비스에 영향이 있으니까 제일 앞에 보시면은 또 세비리티 부분에서도 크리티컬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폴트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화면처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트러블 슈팅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해당 폴트에 대한 이제 리커멘드 사항과 또는 그 이슈 시점 전에 혹은 혹은 어떤 운영자가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휴먼 에러인지 아닌지 또 여기에서 통해서 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폴트로 인지하고 그 장애가 나면은 이제 헬스코어가 다운시켜 가지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장뿐만 아니라 고객한테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서비스가 안 된다는 연락을 오실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고객이 통신하는 그 PC의 IP를 받고 또 통신하려는 그 대상 시스템의 IP를 받은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통신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ACI에서는 이 Visibility and Troubleshooting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ACI 내에서 이제 통신하는 두 개의 IP죠. 엔드포인트 IP를 입력을 하고 그 두 개의 IP가 ACI 내에서 존재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있으면은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엔드포인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는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토폴로지 형태로
저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트래픽 흐르는 경로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으로 이제 폴트가 있는지 혹은 이제 설정이 잘못됐는지 혹은 이제 누군가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트래핑 상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네트워크에 이게 이제 이슈가 없으면은 그럼 이제 패킷을 캡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공되는 스팬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직접 API에서 패킷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저희가 개별 장비에 접속을 해가지고 모니터 세션 어, 설정을 해가지고 스팬을 추가를 하고 패킷을 뜰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API 컨트롤러에서 직접 진행할 수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설정 완료한 다음에는 30초마다 이 PK 파일이 떨어져서 컨트롤러에서 직접 다운하시고 이거를 직접 컨트롤러에서 와이어시가 깔려져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열어 가지고 분석해 주셔도 되고 혹은 다른 PC에서 와이어적으로 접속해가지고 요거를 분석해주면은 이슈 확인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멀티센터 구조에는 또 이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멀티센터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단일 ACI 패브릭과 비해서는 여러 대의 장비가 추가되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트 간의 커넥션도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AP 컨트롤러부터 스파인 리프 스위치 그리고 파드 간, 사이트 간에 연결해주는 ISN, IPN 장비들도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엔듀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넥사스 대시보드 클러스터 또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장비죠. 연결되는 서버나 그리고 뭐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장비들도 저희 멀티센터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센터를 저희가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시스템 상태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저희가 피어링도 있고 또 터널 그리고 링크 상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확한 저희가 엔듀어를 통해 가지고 배포한 정책이 여러 사이트에 또는 이제 파드로 이제 배포되었는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엔듀어를 통해 가지고 일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멀티 사이트 구조에서 이제 사이트 간의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엔듀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ISN 장비와의 오버레이부터 이제 언더레이 연결 상태 모두 저희가 엔듀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엔듀어에 접속하시면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트 간에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다른 색이라고 하면은 노란색 혹은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에러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트 연결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이트 간의 전반적인 이 오버레이부터 언더레이 상태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이트를 클릭하시면은 또 구체적인 장비와 장비 정보와 그리고 인터페이스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해당하는 설정을 이제 수정해서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인터페이스가 다운됐거나 혹은 이제 업 상태에서 다운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슈를 판단하고 또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만약 다운된 항목이 확인되거나 또는 이제 탭 주소 같은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은 이 앞에 있는 저희가 숫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탭 주소, 사이트 1번과 2번에 연결되는 탭 주소와 상태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트 연결을 확인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멀티 사이트 구조에서 이제 각 사이트에 배포하는 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엔디오는 스키마, 네, 템플릿, 사이트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논리 구성을 설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엔디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키마 레벨의 그 헬스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스키마 안에 할당된 이제 템플릿이나 특정 정책에 필요한 설정이 빠졌거나 혹은 그 안에 배포를 하면서 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이 헬스 스코어를 감소를 해가지고 예, 스키마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거를 인지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폴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수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포트 내용도 저희 NDO를 통해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스키마 또 검증 또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NDO의 스키마 안에 배포된 설정과 실제로 이제 APIC에 배포된 그 리소스가 일치하는지 그거를 또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NDO로 저희가 배포한 EPG를 APIC에서 저희가 실수로 혹은 임의로 삭제를 했을 때 이렇게 이 기능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필드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두 양쪽에 이제 설정이 미스매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이 검증 기능은 이제 주로 저희가 설정이 삭제되었을 때 그 탐진을 하는 기능이고, 만약 모든 정책의 일괄성 체크를 필요할 때는 엔디어에서 제공하는 영문으로는 이제 드리프트 레컨슬레이션이라는 기능으로 그거를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은 조금 길지만 간단하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기능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APIC과 엔디오의 양쪽의 구성을 비교하고 또 이제 직접 엔디오에서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모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ISN 연결과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실제 APIC의 그 상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 엔디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 APIC의 헬스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각 APIC에 발생하는 이제 폴트 개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폴트 내용은 저희 엔디어에서는 바로 이제 직접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직접 저희 APIC GUI에 접속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API 이제 UI 주소를 통해 가지고 폴트나 헬스코어 정보를 저희가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다운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저희 AC의 기본적인 모니터링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엔디오에서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확인하는 기능은 없죠. 그리고 APIC의 폴트나 이제 에러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PIC의 접속이 필요하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제가 데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엔듀어를 통해 가지고 멀티 사이트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엔듀어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넥사스 대시보드에 먼저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에서 캐스트레이터로 접속을 하면은 엔듀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NDO로 넘어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이 대시보드에서 이 커넥티비티 뷰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이트의 연결 상태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으로 녹색인지 아니면은 뭐 주황색 혹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지 바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연결에 이제 이슈가 있거나 또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커넥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사이트 커넥티비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난주에는 구축 모범 세션에서는 이제 컨피그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 간의 연결 설정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사이트를 클릭하시면은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클릭하시면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본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두 사이트 간의 하드 개수랑 그리고 스파인 개수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여기에서 Show Connectivity Status 클릭하시면은 오버레이 그리고 안더레이 부분을 다 구분을 하셔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부분은 이제 터널 상태나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이 앞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구체적인 터널 IP 양쪽에 그 장비 그리고 상태 정보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 언더레이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더레이 쪽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OSPF나 링크 상태를 쪽으로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셨던 이제 사이트 연결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리스트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 형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시보드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리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각 사이트에 있는 컨트롤러 대수 그리고 정상적인 컨트롤러 대수 수치 그리고 커넥티비티 상태 그리고 각 사이트에 포함된 이제 포트 개수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까지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포트 내용은 이건 클릭하면은 이게 안 나오니까 저희가 각 APK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운영하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자동화 방안이나 혹은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각 사이트의 그 폴트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GitHub이나 아니면은 데브넷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파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필요한 파일들을 이 경로에 지금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파이썬 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펄스 레벨을 크리티컬이나 혹은 이제 메이저 같은 특정 세비리티의 폴트만 보겠다고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사전에 이제 저희가 입력한 APIC 주소를 나오고요. 인증을 해야 되겠죠. 아, 첫 번째 사이트 비번을 틀리게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리포트 결과를 보면은 지금처럼 57번 사이트에 대한 모든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메이저 포트는 이렇게 수집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여러 개 사이트에서 특정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한눈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API나 자동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은 엔듀어에서 저희가 ACI 정책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는 거를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아까 그 페이지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스키마 헬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이제 80점 이하로 이제 필터를 했을 때 색깔별로 이렇게 주황색, 노란색, 예,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예, 구체적인 이제 폴트 개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폴트인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우클릭을 해가지고 스키마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비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가 어디였죠? 여기 안 나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스키마 그리고 템플릿은 사이트 1 템플릿이고 사이트 1 템플릿 이런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네,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폴트가 있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없네요. 해당 스키마는. 예.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로 넘어가서 이 스키마 헬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스키마 검증이죠.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 오른쪽에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스키마 베리피케이션으로 이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엔디오에서 가지고 있는 설정과 APK에 있는 설정의 그 일괄성을 이제 체크를 해 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APK에서 제가 만든 이미 엔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포된 테넌트 중에 EPG를 하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해당 테넌트는 엔디오로 배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로 예, EPG가 3개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 EPG를 임의로 APK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실제 사용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실수로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했고요. 또 엔듀어에 와서 아까 이 스키마 검증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만든 테넌트를 검색을 하겠고요. 네, 요 테넌트죠. 테넌트에서 지금은 이게 수동으로 이거를 트리거를 해야지만 얘가 검증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verify 템플릿을 하게 되면은 양쪽의 설정을 한번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삭제한 곳은 이제 사이트 1번이고요. 그래서 사이트 1번에서 테스트 EPG라는 걸 삭제했기 때문에 사이트 1번 쪽에 페일드로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스키마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로 삭제된 거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엔디어의 설정으로 다시 배포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어, 사이트가 없어졌던 거를 다시 배포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럼 배포를 했고요. 다시 사이트 1번에 와보시면은 테스트 EPG라는 게 또 새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엔디어의 설정처럼 이제 동기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능은 일반적으로 이제 AP 쪽의 설정이나 정책이 삭제되었을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 만약 APIC 설정과 그리고 엔디어 설정의 일괄성 체크, 조금 디테일한 일괄성 체크 컴플라이언스를 진행할 때는 이제 스키마에서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린 드리프트 레컨솔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찬가지로 APIC에서 임의로 이제 설정을 하나 바꿔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배포된 테넌트에서 제가 VRF 설정을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VRF에서는 이제 인포스, 언인포스드 이 설정을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APIC에서 설정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엔디어에 가서 이거를 드리프트 컨솔레이션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교를 할 사이트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 미스매치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APIC 사이트 1번에서는 이제 unenforced로 나와 있는데 엔디오에는 지금은 enforced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사용될 그 설정을 저희가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엔디오를 사용하니까 엔디오의 설정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사이트 2번도 요거는 물론 없지만은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배포할 설정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사이트 2번도 모두 다 엔디오 설정으로 가겠다. 그러면 엔디오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deployed to site 이렇게 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엔디오의 VRF에 대해서 이제 unenforced에서 enforced로 바꿔주겠다라는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 deployed 누르시면은 deployed 완료가 됐죠. 다시 VRF 설정을 보면은 unenforced에서 enforced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어에서는 이런 일괄성 체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키마 설정 부분은 그거를 체크를 해주고 또 직접 엔디어에서 그 설정을 수정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엔디어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죠. 오디트 로그나 뭐 백업, 리스토어, 로그 수집 같은 기능들도 제공해드리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PIC에서 이제 엔드포인트 통신 여부와 같은 그 비저빌리티 기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디오 모니터링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엔디오를 통해 가지고 그 멀티 센터를 모니터링 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데모에서도 보셨겠지만 엔디오에서는 멀티 사이트 간의 그 엔드포인트 통신이나 혹은 이제 플로우 같은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 센터 구조에서 그 발생하는 서비스 엔드포인트 통신 상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넥사스 대시보드에서 또 제공하는 또 하나의 서비스,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이제 멀티 센터 구조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단일 패브릭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사실상 운영자가 저희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설정은 그게 정확한지 또는 이제 특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사이드 임팩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문제가 발생 시에서는 그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확인해야 될지, 또 이슈를 해결하고 나서는 그거를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이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또 이제 취약점 분석 같은 부분도 이제 미리 영향과 이제 히팅 여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센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도 많은데, 만약 단일 대시보드로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은 이제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 데이터 오퍼레이션 제품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넥사스 인사이트 리소스, 넥사스 어셔런스 엔진, 그리고 어드바이저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6버전부터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통합돼 가지고 동일한 대시보드 안에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멀티 사이트 사용 중인 고객사는 솔직히 이 NDO를 사용돼야 되니까 NDO를 구축을 위해서 넥사스 대시보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NDR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따로 넥사스 대시보드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 게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넥사스 대시보드의 작동 방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장비에서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센서 기반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또 머신 러닝 기반의 이제 텔레메트리 상관관계 분석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 안에 이상 행위를 탐지를 하고 이슈 발생 전에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전달을 해가지고 고객이 데이터 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한 운영 상태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상 상태가 감지가 됐을 때는 이제 고객들이 확인하기 쉬운 뭐 메일이라든가 혹은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기타 솔루션과 연동을 해 가지고 또 관련 내용을 바로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로 모니터링을 하면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이제 모니터링보다 빠르게 그 이슈를 발생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우리는 이제 적어도 그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들을 내부에서 인지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타조직, 고객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해야지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NDI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전에 미리 수집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뭔가 서비스 이상이 발생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운영자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이제 계속 저희 시스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를 가공할 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시스코는 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이 발생했던 고장 이력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레지 베이스를 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고장이다라는 것을 미리 룰셋을 개발을 해서 NDI에 이미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수집은 하다가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인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운영자한테 알려주고 또 조치 방안까지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른 고장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사이트가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는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 이외에도 이제 캐패시티 정보 그리고 이제 멀티 패브릭 부분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패키지 빠지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이런 플로우 정보 분석에 대한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레벨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그리고 취약점 관련된 정보들도 저희 NDR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멀티센터 구조로 보면은 이 NDR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이트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멀티센터 안에 발생하는 이제 플로우나 그리고 각 사이트에 연결되는 엔드포인트 정보까지 저희가 이걸 통해서 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폴트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 취약점 정보도 NDI 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DI에서 엔드포인트 정보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맥 IP 주소부터 저희가 노드 정보, 테넌트 정보,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 구성 정보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경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드롭 같은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포트에서 이제 드롭되는 것까지 이제 다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NDI의 익스플로러 기능으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두 개 EPG나 또는 엔드포인트 BD 사이에 통신이 되든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컨트랙 무엇인지도 익스플로러 기능을 통해 가지고 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모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NDI를 통한 멀티센터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데모 환경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사이트 1번, 사이트 2번으로 나눠져 있고, 사이트 1번에는 이제 DB EPG죠. 예, DB EPG가 있고, 사이트 2번에는 이제 앱 EPG, 앱 EPG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테넌트나 VRF, 브리지 도메인은 이제 다 확정된 상태고요. 두 EPG 간에 컨트랙도 있으니까 이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도는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DI에 접속을 하겠고요. NDI도 마찬가지로 이제 넥사스 대시보드에서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인사이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먼저 접속한 다음에 인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위에 있는 요 사이트라는 설정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사이트를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딩, 네, 보이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개의 사이트를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있어서 멀티 사이트 구조나 혹은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도 이제 각 API나 클라우드 API에 대해서 접속할 필요 없이 이 NDI 대시보드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가한 사이트는 이제 사이트 1번과 사이트 2번을 같은 사이트 그룹에 묶어가지고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NDI 대시보드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 상태나 그리고 노드 상태, 폴트 개수 이렇게 다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를 보시면은 네, 해당 사이트에 포함된 이 장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행에 따라 가지고 enable 활성화 비활성화 해가지고 확인하고 싶은 것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중점적으로 이제 NDI에서 NDO가 지원하지 않는 엔드포인트를 보려면은 엔드포인트 상태에는 이제 NDO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사이트에 붙어 있는 엔드포인트를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엔드포인트에 탭 들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싶은 엔드포인트를 검색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해당 두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테넌트 레벨로 직접 같은 테넌트니까 테넌트 레벨로 직접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테넌트 안에 붙어져 있는 엔드포인트를 검색을 했고요. 보시면은 21.22 DB와 앱 EPG 정보를 바로 확인이 검색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넌트나 VRF, BD, 그리고 EPG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연결된 노드,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엔드포인트 히스토리, 연결되어 있던 이력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듀플리케이트 엔드포인트가 연결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NDI에서 제공하는 이제 플로 기능으로 저희가 엔드포인트 사이의 그 트래픽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이 플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캡처하려는 그 플로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사이트 그룹 설정 부분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에 플로 들어가 보시면은 사이트 1번, 사이트 1번에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플로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테넌트 그리고 이름하고 테넌트 VRF는 무조건 필수이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캡처하려는 그 서브넷 정보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고 세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한 가지로 여기 브라우저에 있는 플로 탭 있죠. 들어오시고 한 가지로 검색을 해야 되니까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 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소스 어드레스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소스는 지금 두 엔드포인트 사이에 지금 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DB의 IP 주소로 이렇게 검색을 하겠고요. 주소 잘못 썼죠? 다시 네, 이렇게 리코드 개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각 플로어에 대한 세부적인 또 항목들이 나와 있고요. 요거를 저희가 보시면은 클릭하셔가지고 세부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ICMP 그리고 카운트도 보이고 VRF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이턴시나 또 아래 보시면은 이제 파스 사머리도 있는데 드롭된 거 패킷이 있다고 하면은 이 경로에서 특정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에 이제 드롭이 발생하거나 오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멀티 사이트 구조로 이제 경로를 봤을 때는 현재 선택한 이 지금은 저희가 소스가 사이트 1번에 있으니까 사이트 1번에 리프, 스파인까지 연결된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리모트 사이트로 연결되는 ISN 장비나 그리고 리모트 사이트의 정보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NDI에서 6점대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이 익스플로러 기능 중에서 제공하는 이 플로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베타 기능이지만은 일부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를 지정을 해주고요. 해당 기능에서는 사이트 두 개를 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스는 사이트 1번에 있고 데스티네이션은 사이트 2번에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양쪽에서 이제 패킷을 전송하는 장비 그리고 포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여기에 사이트 2번에 스파인이 빠지고 중간에 ISN이 없죠. 그래서 아까 진행했던 작업으로 다시 한번 이제 사이트 2번에서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바꿔주면은 그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은 사이트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5대 장비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소스가 사이트 2번이고 데스티네이션이 사이트 1번이니까 네, 이렇게 사이트 2번 쪽 스판까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세부적인 이 플로어 정보 여기에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패킷 드랍이 발생이 하면서 저희가 그 플로어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할 때는 이제 패킷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슈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anomaly로 이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erts에서 anomaly를 클릭하시고 이거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플로어를 클릭하고 플로어 anomaly 이벤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로어 드롭을 한번 클릭하시면은 네, 구체적인 이제 플로어 드롭이 발생된 원인과 이거는 이제 포워드 드롭으로 패킷이 드랍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롭이 발생할 때 기타 포트나 혹은 이제 운영자의 작업이 있었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고 의심되는 작업이나 또는 이제 폴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면은 빠른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디아에서 또 제공하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이 explorer 기능 이거는 이제 두 엔드포인트 간의 이제 통신을 확인하는 거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인터사이트 어쇼런스라고 통해 가지고 이제 사이트가 한 개가 아니더라도 2개 사이트에 붙어져 있는 엔드포인트 간의 통신이 가능한지 그것도 예, NDR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DB와 앱 사이에 통신이 가능한지 한번 DB와 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적으로 또 사이트 1번, 사이트 2번에 지금 붙어져 있는 엔드포인트 정보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펄리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정된 컨트랩 부분이죠. 그래서 컨트랩 부분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멀티 사이트 환경이라도 저희가 사이트 그룹으로 이 인사이트로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이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모니터링 할 때 보면은 저희가 리소스도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브라우저에서 리소스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 사이트의 스위치 노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 그리고 위에는 각 컨피그레이션 지금 사용률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우저로 눌러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각 노드별로 지금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각 맥 주소, IP 주소 부분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래 보시면은 4가지 탭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맥 정보, IP 정보,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셔널 리소스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VRF나 브릿지 도메인 EPG 생성된 개수를 확인하시려면은 컴퓨레이션. 그리고 저희가 Tcam 사용률, 폴리시 Tcam 사용률은 하드웨어 리소스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폴리시 캠.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APIC에서 그 애드민 아래 이제 캐패시티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폴리시 캠 정보도 직접 NDI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대의 장비의 사용료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DR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리소스를 통해서 여러 사이트의 리소스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는 조금 쉽게 이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NDR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 주로 멀티 센터를 모니터링하는 이 기능들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NDR는 그 외에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다음 시즌에 진행되는 넥사스 대시보드와 관련된 ATX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멀티 사이트 구조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 넥사스 대시보드 오케스트레이터는 이제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나 그리고 사이트 상태 개요 그리고 서비스와 이제 스키마 상태를 저희가 엔듀어를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APIC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반 ACI 모니터링 방법 외에도 API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별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멀티센터의 더욱 디테일한 플로 분석이나 엔드포인트 분석 그리고 중간에 이제 플로 컨트랙이나 이런 설정들은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제어권을 호스트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 프로님.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의 Q&A 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질문을 입력하는 동안에 다음 세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세션인데요. 다음 주는 이 멀티 사이트에 대한 이슈 해결 가이드라고 토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멀티 사이트 구조에 대한 리뷰, 그리고 멀티 사이트 구조에서 문제 해결 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부탁드릴 내용인데요. 저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문조사 정보 5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질문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멀티 사이트, 멀티 파드도 NDI에서 지원이 되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DI에서는 이제 멀티파드 구조, 멀티사이트 구조에 대한 이제 운영이나 모니터링은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멀티파드나 멀티사이트에 사용되는 그 ISN 장비나 IPN 장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문서를 찾아보면은 로드맵에는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나올 버전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상 관계로 남은 질문은 채팅으로 다시 답변을 해드리거나 혹은 이메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